일막 선고 2023년 6월 12일 유방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광범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35살에 결혼해서 7회, 5살 딸 서연이, 서울시청 7급 공무원, 대기업 다니는 남편 강민수, 완벽했던 제 인생이 6개월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민수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뭐래? 괜찮아?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랑, 걱정, 두려움?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래, 6개월, 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황? 여보, 그게, 집에 가자. 서연이 봐야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겠지. 아내가 죽는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막균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내가 6개월 뒤 죽는다는데 저렇게 잘 자? 새벽 2시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민수는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쉽게 열렸습니다. 카톡은 제 친구 지선이었습니다. 지선 오빠자? 오늘 병원 결과 어떻게 됐어? 오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펼쳐졌습니다. 민수 사기래. 6개월. 지선 헐. 진짜? 그럼 정말 6개월이면 죽는 거야? 민수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선 오빠. 그럼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 민수 응. 6개월. 참을만 하지. 지선 그래도 오빠 힘들겠다. 내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줄게. 민수 고마워. 내일 은정이 항암 받으러 가면 우리 만나자. 지선 응. 나 오빠 보고 싶어. 6개월 지나면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민수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지선 근데 오빠 은정이 보험 같은 거 있어? 사망보험금? 민수 있지. 생명보험 3억, 암보험 5천. 합치면 3억 5천? 지선 헐, 대박. 그럼 6개월 뒤에 오빠 3억 5천 생기는 거네? 민수 키읔키읔 그렇지. 솔직히 다행이야.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선 우리 신혼집 마련 자금 생겼네. 히읗히읗. 민수 그니까. 조금만 참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6개월 뒤 죽는데 저 인간들이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어? 더 끔찍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선 근데 서연이는 어떻게? 은정이 죽으면. 민수 그건 좀 고민이긴 해. 지선 내가 키울까? 아니면 은정이네 친정에 보낼까? 민수 친정에 보내야지. 솔직히 우리가 애 키우면서 신혼 즐기기 힘들잖아. 지선 그것도 그렇네. 키읔키읔 나도 우리만의 시간 갖고 싶어. 민수 응.
서연이는 은정이네 친정에 보내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살자. 여행이나 다닐까? 3억 5천이면 충분하잖아. 제 딸, 제 서연이를 친정에 떠넘기고 여행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절대. 산마고기.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을 해도 사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뭐든 합니다. 각오하세요. 엄청 힘들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15kg이 빠졌습니다. 유방 전절제 수술도 받았습니다. 왼쪽 가슴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죽을 순 없어. 저 인간들한테 보험금 주고 죽을 순 없어. 그 와중에도 민수와 지선이는 계속 만났습니다. 제가 항암 받으러 병원 가는 날이면 꼭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지선이 집에서, 심지어 우리 집에서, 제 침대에서 휴대폰을 해킹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돈 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명의로 모든 대화가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지선 오빠, 오늘 은정이 항암 받잖아. 우리 집 올래? 민수 이응이응 11시에 갈게. 지선 점심 해놓을게. 그리고 오늘 우리 많이 사랑하자. 민수 키읔키읔 알겠어. 기대된다. 제가 병원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선이가 제가 있는 병실에 찾아와 울면서 죽지 말라며 서연이는 어떡하냐고 가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하고 우리 딸 좀 부탁해. 정말 부탁이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식에 속이 뒤집어졌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고 전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사막 기적. 2024년 1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기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은정이가 안 죽네. 벌써 6개월 넘었는데. 지선 그니까. 의사가 6개월이라며? 왜 안 죽어? 민수 짜증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지선 조금만 더 참자. 어차피 사기잖아. 곧 죽을 거야. 2024년 5월. 1년이 지났습니다. CT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정 씨, 이건 기적입니다. 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정말요? 네, 믿기지 않지만 정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수, 최지선, 너희 이제 끝났어. 오막 증거 수집. 저는 1년 넘게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휴대폰 대화 내역, 스크린샷 수백 장, 호텔 영수증, 민수 신용카드 내역, 탐정 보고서,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녹음 파일. 저는 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민수와 지선이가 우리 집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지선 웃음소리 오빠, 은정이 언제 죽을 것 같아? 민수 몰라.
진짜 즐긴 것 같아. 의사가 6개월이라더니 벌써 1년 넘었잖아. 지선 짜증나. 나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 빨리 우리 결혼하고 싶어. 민수 나도. 아, 진짜. 차라리 은정이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떡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혼해야지. 뭐? 지선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잖아. 민수 A 얼마나 준다고. 어차피 공무원이 뭐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는 내 명의로 돌려놨고. 지선 대박. 오빠 똑똑하다. 민수 당연하지. 은정이 멍청해서 서류에 도장 다 찍더라. 키읔키읔. 완벽했습니다. 이제 무대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육막 심판의 날. 2024년 6월 15일. 민수 아버지 칠순 잔치. 150명이 넘는 하객. 친척, 친구, 회사 사람들. 지선이도 왔습니다. 제 친구로서. 은정아, 오늘 시아버지 칠순이시지? 건강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응, 다 이겨냈어. 고마워, 지선아. 우리 사이에 뭘, 언제든 힘들면 말해. 이 더러운 입으로. 민수도 기뻤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정말 좋아하시네. 우리 가족 다 모였으니까. 응, 다 모였네. 진짜 다 모였어. 너희 인생 끝날 자리에.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메인 이벤트 시간. 이제 며느리 은정 씨가 준비한 특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지선이의 카톡 대화 내용이 큰 글씨로 떴습니다. 사귀래. 6개월. 헐. 그럼 정말 6개월이면 죽는 거야? 응. 6개월. 참을만 하지.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보험 같은 거 있어? 사망 보험금? 있지. 합치면 3억 5천? 헐, 대박. 그럼 오빠 3억 5천 생기는 거네? 키읔키읔 그렇지. 솔직히 다행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은정이 죽으면. 은정이네. 친정에 보내야지. 우리가 애 키우면서 신혼 즐기기 힘들잖아. 그것도 그렇네. 키읔키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은 호텔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선이가 손잡고 걷는 사진. 지선이 집 침대에서 찍은 사진.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지선의 목소리 오빠, 은정이 언제 죽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 몰라. 진짜 즐긴 것 같아. 지선 짜증나. 빨리 우리 결혼하고 싶어. 민수 차라리 은정이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의 아내 김은정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작년에 저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인간들한테 보험금 주고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과 녹음은 제가 1년 넘게 수집한 증거입니다. 휴대폰 해킹, 탐정 고용, 집안 곳곳에 녹음기 설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지선이가 소리쳤습니다. 은정아, 이게 아니야. 오해야. 닥쳐.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안에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보험금 계산하고 내 딸 친정에 떠넘기고 신혼여행 가려고 했지?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시아버지의 손이 민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꺼져.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억을 청구합니다. 양육권은 100% 제가 가져갑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손대지 마. 역겹거든. 여보. 그리고 최지선 씨. 지선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 3억. 당신 인생 철저히 망가뜨릴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민수를 피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시한부 안에 두고 바람을 피워. 짐승만도 못한 놈들.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천벌 받을 거야. 꼭. 저는 웃었습니다. 천벌은 제가 내렸으니까요. 칠막 파멸. 2024년 9월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4억 8천만 원,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스캔들이 퍼졌습니다. 시한부 안에 두고 바람핀 인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댁에서 의절당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선이는 더 비참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2억 9천만 원 배상 판결.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시한부 환자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선이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나 죽고 싶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죽지 마. 살아서 고통받아. 평생. 구부 그 사람. 2024년 11월 4일. 복직 첫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새로운 부서였다. 낯선 얼굴들. 김은정 주무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이준혁입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차분한 인상, 따뜻한 눈빛. 반갑습니다, 과장님. 힘드셨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배려가 있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업무 파악, 동료들과의 인사, 새로운 환경 적응. 이준혁 과장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줬다. 은정 씨, 이 보고서 형식 잘 모르시면 제 거 참고하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다. 은정 씨, 혼자 드세요? 같이 먹을까요? 아, 네. 좋아요. 구내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드셨죠? 복지까지. 네. 좀 힘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과장님, 은정 씨 인사 서류 볼 때 알았어요. 유방암 투병으로 휴직하셨다고. 그래서 더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다. 아내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엄청 속상해했죠. 그런데 끝까지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따님이 계세요?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는 휴대폰에서 딸 사진을 보여줬다. 밝게 웃는 아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혼자 키우려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내가 남겨준 선물이니까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다. 은정 씨, 힘드실 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10부 천천히 조금씩. 그 후로 이준혁 과장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 업무 이야기도 했지만 때론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다. 서연이가 요즘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 한다고 매일 실험해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어제는 슬라임 만든다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나이엔 다 그렇죠. 자연스러웠다. 편안했다. 그는 내가 유방암 투병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배려했다. 과하게 동정하지도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은정 씨,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어제 병원 정기 검진 받고 와서 좀 피곤해요. 그럼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나머지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의 배려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12월 어느 날 회식이 있었다. 은정 씨, 술은 괜찮으세요? 전 약 때문에 술은 안 돼요. 그럼 제가 운전해서 먼저 모셔다 드릴게요. 저도 오늘 차 가지고 왔어요. 회식이 끝나고 그의 차를 탔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친정 어머니 댁에 있어요. 회식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데려가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네. 어머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신호 대기 중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네. 혼자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일도 아이도 키우고 쉽지 않았을 텐데. 목이 메었다. 저도. 과장님 대단하세요.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우린 서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는 웃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집 앞에 도착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정 씨. 네. 혹시 괜찮으시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놀이동산 갈래요? 애들도 친구 사귀면 좋을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애들이 외동이라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좋아요. 서연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에 롯데월드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렜다. 11부 조심스러운 시작. 토요일 아침 서연이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나요? 엄마 회사 과장님이랑 그분 딸이야. 서연이 또래래. 와, 좋아요. 입구에서 이준혁 과장과 지은이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녕, 서연아. 나는 지은이야. 우리 친구 하자.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다. 아빠, 우리 먼저 회전목마 타러 가도 돼요? 응, 엄마랑 아빠가 따라갈게. 아이들은 손잡고 뛰어갔다. 우리는 천천히 뒤따라 걸었다. 지은이 정말 밝네요. 어릴 때는 많이 울었어요. 엄마 찾으면서. 지금은 많이 자랐죠. 힘드셨겠어요. 은정 씨도요. 혼자서 서연이 키우는 거. 하루 종일 놀이동산을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점심을 먹으며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서연이 이모 이쁘다.
준혁 씨가 당황했다. 지은아, 그건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지은아. 너도 예쁘단다. 오후 늦게 헤어질 시간이 됐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과장님. 저도요.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그래야죠. 우리 또 만나자.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지은 언니 좋아요. 과장님 아저씨도 착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응, 만날 것 같아. 가슴이 따뜻했다. 12부 마음이 열리다. 그 후로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영화를 봤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정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좋아 보여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2025년 1월. 어느 저녁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먹을래요? 아이들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다. 네, 좋아요. 레스토랑에 앉았다. 촛불이 켜진 조용한 곳이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제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에요. 오랜만에 와봤어요. 그러셨구나. 은정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 은정 씨 좋아해요. 처음엔 동료로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과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도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과장님을 좋아해요. 근데 두려워요. 뭐가요? 제 몸이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방암 수술 받아서 가슴이 한쪽이 없어요. 저 온전한 여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다. 준혁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은정 씨, 제 아내도 같았어요. 네. 아내도 수술 받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거울 보기 싫어했고 제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전 아내를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그 몸이, 그 상처가 아내를 덜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용감한 사람으로 보였죠.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는 은정 씨가 싸워서 이긴 증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예요. 울음이 터졌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는 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다. 13부 사랑은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은정아,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찾아볼게. 그는 늘 배려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면 조용히 짐을 덜어줬다. 오늘 병원 검진 있다고 했지?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알아. 근데 같이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같이 갔다. 대기실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검사 결과는 좋았다. 여전히 완치 상태였다. 다행이다. 그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2025년 3월. 어느 날 저녁 그의 집에 초대받았다.
서연이랑 지은이는 우리 엄마 댁에 있어요. 오늘은 둘이서 조용히 저녁 먹어요. 그는 직접 요리를 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 요리 잘하시네요. 아내가 아팠을 때 배웠어요. 혼자서도 해야 했으니까.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은정아. 응? 나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 말이야. 너무 빨리 가면 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딱 좋아. 이 속도가 편해. 정말? 응. 준혁 씨가 있어서 난 다시 살고 있어. 진짜로. 그는 나를 껴안았다. 나도. 너 만나고 나서 다시 웃게 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14부 완전한 치유. 2025년 5월. 봄이었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한강공원에 나갔다. 서연이와 지은이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행복해? 준혁이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정아. 응? 나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심장이 빨라졌다. 우리 결혼하자.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반짝였다. 준혁 씨, 너무 이른가? 근데 난 확신해. 너랑 함께하고 싶어. 서연이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준혁 씨랑 함께하고 싶어. 그럼, 네, 결혼해요. 그는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다. 사랑해, 은정아.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서연이와 지은이가 달려왔다. 엄마, 아빠, 뭐해요? 얘들아, 우리 가족이 되기로 했어. 진짜요? 두 아이는 환호했다. 야호! 우리 진짜 가족이다. 네 명이 꼭 안았다. 따뜻했다. 완전했다. 신혼여행지로 떠나기 전 나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다. 그 안에는 민수와 지선의 증거들이 있었다. 모두 삭제했다. 이제 필요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아니, 날아올랐다.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준혁이 문을 두드렸다. 은정아, 준비됐어? 응, 나갈게. 문을 열었다. 그의 미소가 나를 반겼다. 가자, 우리 새로운 시작. 응, 가자.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밝은 햇살이 우리를 비췄다. 3년 후,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정말이었다. 암을 이겨냈다. 배신을 복수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 내 인생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거울을 본다. 45세 김은정. 유방암 생존자.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상처는 있지만 그래서 더 빛나는 나. 준혁이 뒤에서 안았다. 뭐 봐? 나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웃음이 났다. 행복했다. 진짜로.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은정의 복수와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